우리 삶을 바꾸는 힘은 시작에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은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강이 바다에 닿듯 우리의 여정도 결국에는 목표에 이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론 무어는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면 된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심지어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기의 그 첫 걸음을 보고 웃으며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는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작은 성공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때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성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어떤가요? 전문가들은 작은 습관 small habits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하루 한 문장을 적어보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도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연설가 짐 론은 성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 우리의 일상과 생각을 바꾸고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삶은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과 같습니다. 한순간 고요했던 바다 위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방향을 잃은 돛담배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하지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마치 우리를 평가하고 규정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통해 실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며 성공을 위한 발판이다. 그녀의 말처럼 실패는 우리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를 떠올려 봅시다. 아이는 처음에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매번 넘어질 때마다 자전거를 타는 요령을 조금씩 배웁니다. 결국 넘어짐이 없었다면 균형을 잡는 법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란 결국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재조정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의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강은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장애물을 만나 우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강은 멈추지 않고 흘러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순탄치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회로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구불구불하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벽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진리와 닮아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듯 우리의 절망 또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나무는 낙엽을 잃지만 그 뿌리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합니다. 심리치료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찾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희망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내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긍정심리학 이론을 살펴봅시다. 그는 인간의 회복력을 세의엔시, 삶의 행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셀리그먼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할 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패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을 마주할 기회를 얻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을 재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엽이 떨어지지만 봄에 다시 피어나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우리의 삶에도 희망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삶이 주는 또 다른 기회를 받아들이고 오늘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주변 환경이 당신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시작했다. 나는 해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시작과 동시에 성공을 믿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중심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자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목표로 삼으세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과 도전을 마주합니다. 나이, 환경, 그리고 주변의 기대와 시선은 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이며 설레는 꿈과 열망이 이미 시작할 이유가 됩니다. 이 나이에 시작한다고 라는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스스로의 목소리일 수도 다른 이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오히려 나이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고 지혜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잘 숙성된 와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풍미를 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계적인 작가가 된 조앤 롤링을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한때 가난한 싱글맘으로 생계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글은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리포터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한식의 전통 음식인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는 장인들을 떠올려 봅시다. 발효 과정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적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끊임없는 관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깊은 맛과 영양으로 보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와 실망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썩어야 싹을 틔울 수 있듯 실패는 더 큰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거스는 그녀의 연구에서 성공의 열쇠는 재능보다 끈기와 열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실패는 우리의 끈기를 시험하는 순간이며 이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쉬어가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다 지쳤을 때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쉰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쉬어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미국의 저명한 뇌과학자 데이비드 록은 뇌는 휴식이 필요하다며 짧은 휴식이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이것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창의성 연구의 권위자인 에드워드 드 보노는 새로운 시도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사실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과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존 코터 교수는 변화는 작은 성공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얻는 자신감은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하루에 30분씩 연습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공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는 인터뷰에서 훈련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과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의 축적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우리의 흔들림은 더 강하게 뿌리 내리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장은 불편함과 도전을 동반하지만 그 끝은 항상 더 나은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힘들면 쉬었다 하면 되고, 잘 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당신의 흔들림과 실패가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행동임을 기억하세요. 희망은 절망의 반대말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 절망은 마치 겨울의 땅처럼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겨울의 땅에도 씨앗이 숨어 있고 봄이 오면 생명이 다시 깨어납니다. 희망은 바로 그 씨앗과도 같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올바른 조건과 시간이 주어지면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절망은 종종 산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씨는 작은 바람과 연료만 있으면 다시 거대한 불길로 타오릅니다. 삶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바로 그 불씨를 살릴 연료가 됩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밀어 올리다 보면 결국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쌓아 올리는 자신감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10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은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절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꽃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더 깊은 땅속을 파고드는 것처럼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희망을 되찾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무가 서로의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도움을 줄 때도 우리의 희망은
더욱 커집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감사의 마음이 절망감을 이겨내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매일 작은 감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희망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묘목처럼 자라나 결국 우거진 숲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지 하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둘러싼 강력한 뿌리와 가지를 형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묘목을 돌보듯 우리의 희망을 꾸준히 가꿔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며 만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등대가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길을 비추듯 당신의 여정은 다른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기는 마법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를 살리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주변과 연결될 때 희망은 점점 더 큰 빛을 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인간답습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그 불완전함을 통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 작품은 결코 끝나지 않고 그저 포기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완벽을 쫓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되듯 당신의 시도는 언젠가 놀라운 결과로 꽃 피울 것입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냉혹한 비평가가 됩니다. 나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어. 이건 아직 부족해라는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가로막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건넬 법한 다정한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법을 배우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런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들의 작은 시도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커다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여정을 사랑하세요. 완벽한 순간은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은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강이 바다에 닿듯 당신의 여정도 결국에는 목표에 이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당신의 작은 첫걸음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반짝이고 있어요.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은 시작에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은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강이 바다에 닿듯 우리의 여정도 결국에는 목표에 이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론 무어는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면 된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심지어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기의 그 첫 걸음을 보고 웃으며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는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작은 성공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때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성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어떤가요? 전문가들은 작은 습관 small habits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하루 한 문장을 적어보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도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연설가 짐 론은 성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 우리의 일상과 생각을 바꾸고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삶은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과 같습니다. 한순간 고요했던 바다 위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방향을 잃은 돛담배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하지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마치 우리를 평가하고 규정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통해 실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며 성공을 위한 발판이다. 그녀의 말처럼 실패는 우리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를 떠올려 봅시다. 아이는 처음에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매번 넘어질 때마다 자전거를 타는 요령을 조금씩 배웁니다. 결국 넘어짐이 없었다면 균형을 잡는 법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란 결국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재조정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의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강은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장애물을 만나 우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강은 멈추지 않고 흘러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순탄치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회로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구불구불하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벽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진리와 닮아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듯 우리의 절망 또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나무는 낙엽을 잃지만 그 뿌리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합니다. 심리치료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찾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희망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긍정심리학 이론을 살펴봅시다. 그는 인간의 회복력을 세의엔시, 삶의 행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셀리그먼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할 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패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을 마주할 기회를 얻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을 재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엽이 떨어지지만 봄에 다시 피어나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우리의 삶에도 희망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삶이 주는 또 다른 기회를 받아들이고 오늘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주변 환경이 당신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시작했다. 나는 해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시작과 동시에 성공을 믿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중심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자 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목표로 삼으세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과 도전을 마주합니다. 나이, 환경, 그리고 주변의 기대와 시선은 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이며 설레는 꿈과 열망이 이미 시작할 이유가 됩니다. 이 나이에 시작한다고 라는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스스로의 목소리일 수도 다른 이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오히려 나이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고 지혜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잘 숙성된 와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풍미를 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계적인 작가가 된 조앤 롤링을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한때 가난한 싱글맘으로 생계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글은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리포터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한식의 전통 음식인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는 장인들을 떠올려 봅시다. 발효 과정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적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끊임없는 관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깊은 맛과 영양으로 보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와 실망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썩어야 싹을 틔울 수 있듯 실패는 더 큰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거스는 그녀의 연구에서 성공의 열쇠는 재능보다 끈기와 열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실패는 우리의 끈기를 시험하는 순간이며 이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쉬어가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다 지쳤을 때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쉰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쉬어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미국의 저명한 뇌과학자 데이비드 록은 뇌는 휴식이 필요하다며 짧은 휴식이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이것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창의성 연구의 권위자인 에드워드 드 보노는 새로운 시도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사실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과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존 코터 교수는 변화는 작은 성공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얻는 자신감은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하루에 30분씩 연습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공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는 인터뷰에서 훈련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과 작은 한 걸음의 축적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우리의 흔들림은 더 강하게 뿌리 내리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장은 불편함과 도전을 동반하지만 그 끝은 항상 더 나은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힘들면 쉬었다 하면 되고, 잘 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당신의 흔들림과 실패가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행동임을 기억하세요. 희망은 절망의 반대말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 절망은 마치 겨울의 땅처럼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겨울의 땅에도 씨앗이 숨어 있고 봄이 오면 생명이 다시 깨어납니다. 희망은 바로 그 씨앗과도 같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올바른 조건과 시간이 주어지면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절망은 종종 산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씨는 작은 바람과 연료만 있으면 다시 거대한 불길로 타오릅니다. 삶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바로 그 불씨를 살릴 연료가 됩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밀어 올리다 보면 결국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쌓아 올리는 자신감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10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은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절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꽃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더 깊은 땅속을 파고드는 것처럼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희망을 되찾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무가 서로의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도움을 줄 때도 우리의 희망은 더욱 커집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감사의 마음이 절망감을 이겨내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매일 작은 감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희망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묘목처럼 자라나 결국 우거진 숲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지 하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둘러싼 강력한 뿌리와 가지를 형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묘목을 돌보듯 우리의 희망을 꾸준히 가꿔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며 만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등대가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길을 비추듯 당신의 여정은 다른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기는 마법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를 살리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주변과 연결될 때 희망은 점점 더 큰 빛을 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인간답습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그 불완전함을 통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 작품은 결코 끝나지 않고 그저 포기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완벽을 쫓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되듯 당신의 시도는 언젠가 놀라운 결과로 꽃 피울 것입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냉혹한 비평가가 됩니다. 나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어.
이건 아직 부족해라는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가로막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건넬 법한 다정한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법을 배우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런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들의 작은 시도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커다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여정을 사랑하세요. 완벽한 순간은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은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강이 바다에 닿듯 당신의 여정도 결국에는 목표에 이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당신의 작은 첫걸음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반짝이고 있어요.